네, 잘들 쉬고 오셨습니까? 음,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제 라즈베리안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었죠. 이 부분은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 그 외에 이제 소닉 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소니라고 하는 심플 모드에서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리고 토니 파이썬 아이디, 뭐 지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혹시나 이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소니파이는 좀 특이하네요. 음악을 만들면서 즐겁게 프로그램을 학습한다 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걸로 그러면은 뭐 작곡이라고 해야 되겠죠? 작곡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조금 흥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뭐 토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파이썬 개발 환경에 맞게끔 개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팅이 된 것 같고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 텍스트 에디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파이썬이든 뭐 자바든 뭐 스크래치든 뭐 다양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안에다가 텍스트, 소스 코드죠.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테스트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레 오피스 베이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말 그대로 오피스겠죠. 우리 그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것처럼. 근데 파워포인트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윈도우에서 쓰는 오피스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리브레 오피스 베이스 버전 같은 경우는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즉 어떻게 보면 우리 데이터베이스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 관리 소프트웨어라서 뭐 나중에 혹시 뭐 데이터를 뭐 저장한다거나 또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리브레 오피스 베이스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리브레 칼크, 드로, 임프레스, 매스, 라이터 많이 있네요. 말 그대로 이제 계산용 또는 또 그림 그리는 거 프레젠테이션용이 여기 임프레스가 있네요. 임프레스 있고 그리고 수식 에디터. 수식 에디터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수식 에디터가 뭐냐면은 우리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 수학 기호들 있죠. 뭐 시그마 또는 인티그럴 뭐 이런 인티그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이제 수학 기호가 그냥 넣을 수가 없다 보니 그냥 넣게 되면 좀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식 에디터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그 책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 그 뭐라 할까 좀 멋있는 글자체처럼 되는 거 있죠.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런 수식 에디터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한글에도 수식 에디터 따로 있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따로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수식 에디터를 사용해서 하면 뭔가 수식적인 표현을 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여기도 따로 이제 수식 에디터가 따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리브레 오피스 라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한글이라든가 워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있는 것은 이제 마인크래프트. 솔직히 마인크래프트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게 어린 친구들이 엄청 많이 알아오더라고요. 애들이 막 환장을 하던데 막 그냥 마인크래프트만 보면 컴퓨터만 보면 무조건 마인크래프트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있던데 이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3D 그래픽 게임인가 보네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왠지 나이 먹고 이런 거 했다가 거기 들어가서 막 애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솔직히 좀 무서워서 제가 못하고 있긴 합니다. 나중에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게 약간 좀 재료를 모아서 도구를 만들고 집을 짓거나 거리를 만들 약간 심시티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좀 재밌겠네. 약간 제가 이런 게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할 줄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게임. 음, 파이썬 게임 같은 게 파이썬으로 게임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그 우리 인스타 있죠? 인스타 같은 경우도 파이썬으로 만들었습니다. 파이썬 코드로 작성을 한 거예요, 인스타도.
그리고 파이썬 게임 같은 경우도 또 비행기 게임도 있고 슈팅 게임이죠. 비행기 게임도 있고 뭐 포트리스 같이 뭐 퍼소널 게임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 그래픽 같은 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안 입혀서 그렇지 그것만 입히면 그래도 꽤 괜찮은 게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픽이 입혀지진 않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이렇게 뭔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이 라즈베리 파이가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정말. 어쨌든 어, 혹시 뭐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그래서 한번 다른 친구들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구매를 해야 될지 빌려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번 최대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음.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라즈비안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 어, 그 라즈베리안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우리 그 방금 시작 메뉴 있죠? 시작 메뉴에 들어가서 항상 이렇게 그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윈도우처럼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그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밖으로 빼놓으시면 될 것 같고 또 아니면 또 여기 보이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요 메뉴가 뜬다고 하네요. Add to Desktop이라고 하는 거 얘가 뜬다고 하니까 요걸 누르게 되면 데스크톱에 해당 아이콘을 추가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팁으로 알아놓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라즈비안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또 친절하게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어떻게 추가하는지. 자, 이렇게 해서 개발에 들어가서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거기서 토니 파이썬 아이디를 난 바탕으로 빼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클릭 하시면은 이런 메뉴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이제 Add to Desktop이라고 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삭제하고 싶으면은 뭐 삭제하고 또 휴지통으로 드래그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딜리트 키 누르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뭐 삭제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윈도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챕터의 마지막인데 어, 라즈비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리눅스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 이제 리눅스를 좀 그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시면 이게 이거지 그냥 다 아십니다. 근데 이제 많이 접해보지 못한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라즈비안은 이제 아시다시피 방금처럼 우리 윈도우처럼 GUI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만들어져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여기 있는 이 명령줄이죠. 그 우리 컴퓨터에서 윈도우에서 말하면 커맨드라고 하거든요. 커맨드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 프롬프트처럼 이 명령줄을 사용해서 키보드로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방금 저 위에서 말했던 명령줄을 사용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LX 터미널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 LX 터미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명령어들을 쓸 수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이 그 LX 터미널이라고 하는 걸 켜보게 되면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까만색 화면에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 앞에 있는 게 유저 이름입니다. 유저 이름이고 뒤에 이제 골뱅이로 해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장비 이름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책에도 나와 있긴 한데 맞다 책이 없구나 아직. 미안해요. 자,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딱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자마자 딱 나오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그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 하고 있거든요.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여기다가 뭔가를 쓰게 되면 되죠. 그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요 명령어들이. 자, ls라고 하는 거. ls는 디렉터리 내부에 있는 파일 목록을 표시한다. 즉 우리가 윈도우에서 생각을 하면 특정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폴더를 하나 열어보게 되면 뭐가 있죠? 뭐 폴더들도 있고 뭐 또 각종 파일들도 있고 막 그러죠. 자, 이런 이 파일 목록 있죠. 이 파일 목록을 이 ls를 딱 치게 되면 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폴더 있죠. 폴더 안에 있는 요 목록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뭐 LS에서 뭐 어떤 특정 폴더 이름을 치게 되면 거기 내부에 있는 또 파일들 목록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CD라고 하는 거, CD는 저기 약자인데 체인지 디렉터리라고 해서 현재 내가 어떤 A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데, 근데 이게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이런 폴더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폴더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은 아까 우리 그 저기 어 뭐죠, 그 까만색 앞에서 보면 지금 이 상태 있죠. 이 상태 보면 여기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가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그 뭐죠, 저기 폴더 이름들이 나와요. 현재 내가 들어가 있는 폴더 이름들이 나오는데, 자 거기에서 나는 다른 폴더로 이동을 하겠다라고 할 때 앞에 이렇게 CD를 치시고 체인지 디렉터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CD하고 한 칸 띄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이동하고자 하는 폴더 이름을 일단 적으시면은 그쪽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MV 파일명 1, 파일명 2 같은 경우는 move라는 영어거든요. 그래서 파일 2, 첫 번째 있는 이 내가 적은 파일 2, 이 파일을 이쪽으로 옮길 거다. 또는 파일 1의 이름을 이 2로 이름을 바꿀 거다. 이제 그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잘 몰라도 앞으로 쓰다 보시면 좀 적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지금 외우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 CP, CP 같은 경우는 카피죠. 파일 1을 파일명 1을 파일명 2로 파일을 복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캐시 제가 좀 까먹었네요. 이거는 캣해서 파일명 같은 경우는 파일 내용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글자 텍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이걸 열어서 파일 내부를 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그 파일 내용을 볼 때 이 캣하고 파일명을 써주시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chown이라고 하는 옵션 그 저기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change the owner죠. 그래서 이 옵션은 또 아마 잠깐요, 뒤쪽에 따로 추가 안 했던가.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일 소유자를 변경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제 친구들이 윈도우를 쓰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좀 많이 낯설 수가 있어요. 이 파일 소유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쓰는 지금 리눅스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막 쓰다 보니까 좀 공용으로 쓰는 파일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접근 권한이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그럴 것 같고, 그 소유자를 변경하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룹 변경하는 거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좀 한번 그 직접 실습을 통해서 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네요. 이거는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추후에 한번 실습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파일 소유자 변경하는 거하고 그룹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chmod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바로 그 파일 접근 권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때 어떻게 돼 있었지? 일반적으로 돼 있는 게 뭐 이렇게 딱 찍찍찍 그어지고 뭐 R하고 하여튼 어떤 이런 형식으로 그 접근 권한이 체크가 되게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루트만 접근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가 해당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읽기만 가능한지, 쓰기가 가능한지, 또 수정이 가능한지, 막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는 그런 접근 권한 변경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리눅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 같은 경우도 추후에 한번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그리고 이제 sudo 명령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었죠. 관리자 권한을 얻는 거, 슈퍼 유저 권한을 얻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뭔가를 명령을 할 때, 관리자 권한이 필요할 때 이 sudo라는 명령을 사용해 갖고 뭔가 하고자 하는 명령어를 뒤에다 쓰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좀 봤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여기 리무브 하고 오토 클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리무브는 이제 우리가 특정 패키지를 제거할 때 쓰는 거고, 또 이제 오토 클린 같은 경우는 이제 캐시를 삭제한다 그러는데
어, 우리가 이게 윈도우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윈도우 말하는 거는 이제 윈도우를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휴지통에다가 어떤 파일을 이렇게 해서 그 윈도우에서 휴지통으로 파일을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휴지통에다 버리다 할지라도 얘가 지워지는 게 아니고 다른 공간 안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휴지통에서도 휴지통을 비운다 그러죠. 휴지통을 비워도 그게 그 파일은 그 안에 남아 있어요. 우리 하드디스크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뭘 할 때 뭐 뭐죠 뭐 하드디스크 복구한다거나 뭐 USB 복구한다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것처럼 이렇게 저게 남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게 복구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이제 지워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패키지와 관련된 어떤 다른 어떤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다 한다면 그런 것들을 모두 삭제해 주는 게 바로 이 오토클린입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거예요.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IF 컴퓨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설정할 때 쓰는 명령어고, 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뉴얼이죠. 명령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맨하고, 어떤 명령어 이름을 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뭐 옵션 관련된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 다양한 명령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주로 쓰는 것들이 바로 이 명령어들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있어도 리눅스를 쓰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중급자 정도로 가기 때문에 굳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갈 필요 없고,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리눅스를 이거 라즈베리 파이를 쓰시는 데는 그게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여기 뭐 디렉터리명 이게 폴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리눅스에서는 디렉터리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나 맥에서는 폴더라고 부르는 건데 어차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건 이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리눅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잠깐 수업 시간 말씀드렸죠. 어, 그래서 정보통신과 또는 뭐 컴퓨터공학과, 뭐 지금은 이제 인터넷 소프트웨어 공학과라고 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컴퓨터 관련된 쪽을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리눅스를 한번 다뤄보는 것이 나중에 우리 취업할 때도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특히나 개발자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그에 관련돼서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해서 이제 뭐 이제 앞에서 봤던 명령어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 디렉터리 구성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어, 우리 그 아까 사용자 중에서도 최고 사용자가 최고의 권한이 루트 권한이라 했었잖아요. 근데 요 루트 권한이라는 게 가장 우리 디렉터리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아마 루트라고 하는 게 있고 요게 최상입니다.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이제 다른 폴더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제가 폴더들 이름을 다 까먹었는데 뭐 A라고 하는 폴더, B라고 하는 폴더, C라고 하는 폴더가 이렇게 쭉쭉 이렇게 밑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할 수 있고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 있고 여기 또 뭐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기 보면 또 요 안에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하위 폴더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상위 단계에 있는 게 이 루트라고 하는 베이스, 가장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루트라는 폴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대로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뭐 다양한 뭐 운영체제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프로그램 폴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돼 있고, 맞아. 그 중에 가장 이제 있는 게 홈이라고 하는 디렉터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로그인 사용자의 디렉터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홈이라고 하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홈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에 뭐 각각의 사용자 이름으로 된 폴더들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다 유저 정보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USR이라고 하는 폴더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저 관련된 것들이 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리눅스를 좀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여기서는 많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홈애가 뭐 이와 관련된
뭐 파이 사용자, 파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이 사람의 아이디죠. 이 파이 사용자의 어떤 뭐가 들어가 있고, 음, 거기서는 뭐 어떤 권한 없이, 근데 왜냐면 내가 이 폴더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제 해당 디렉토리가 상위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홈이라고 돼 있는데 이 상위는 루트겠죠, 그죠? 루트에 있는 어떤 뭐 다른 뭐 어떤 그 파일을 만든다거나 삭제한다거나 이름 변경한다거나 어떤 하여튼 파일과 관련된 뭔가 수정이 이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항상 뭐를 붙여라? 관리자 권한인 이 수도를 붙여가지고 항상 명령을 내리시면은 어, 그 작업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리자 권한으로 했을 때 이 파일 삭제하는 게 솔직히 빈번히 있습니다. 뭐 요즘에 워낙 이제 운영체제나 이런 것들을 쉽게 지웠다가 지우기도 하고 설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거 하는데 예전에 저 대학교 때는 이런 거 한번 잘못 지우잖아요. 그러면 리눅스가 부팅이 안 돼요. 부팅이 또 돼도 안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파일을 막 지워버리다 보니까 장난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다시 막 설치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막 밤새도록 그랬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고생을 안 하시려면은 함부로 어떤 파일을 지우시거나 내가 모르는 파일인데 이거 필요 없는 건가 하고 삭제한다거나 그런 거는 꼭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파일이나 이런 것들도 이름을 정하실 때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끔 본인이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적으셔야 되겠죠. 꼭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홈 그 디렉토리 안에 파일이라고 하는 그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 그 디렉토리 들어가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파이라고 하는 사용자 계정 안에 어떤 뭐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또 뭐 어떤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 여기서 먼저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뭐가 많이 남았겠죠, 파일들이. 자, 그런 파일들을 볼 때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다들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윈도우랑 똑같아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라즈비안 뭐 설정부터 시작해서 라즈비안 쪽에서 명령부터로 사용해가지고 어떤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디렉토리를 또 어떻게 또 확인하고 또 구성하고 어떻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지까지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 리눅스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책들이 500페이지 이상입니다. 조금 괜찮은 책들은. 그리고 리눅스나 뭐 이런 운영체제 관련된 책들, 그리고 조금 그 깊이가 있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 다 뭐 함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내용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책들을 볼 때는 꼭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책을 꼭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리눅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좋은 책을 좀 구하고 싶다. 내 평생 볼 책을 좀 사고 싶다 그러면은 리눅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형식의 제목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책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벌써 지금 우리가 운영체제 쪽까지 이제 끝났고요. 이제 3장부터는 이제 파이썬 기본 지식 부분입니다. 여기가 아마 우리 책에서 가장 분량이 많을 것 같아요.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할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파이썬 부분을 조금 배워보고 그 다음에 4장 부분에 가서 이제 그 기본적인 뭐 전자회로 관련된 전자회로 공작 기본 지식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게 되면 이제 뭐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좀 더 보게 되고 또 오음의 법칙이 뭔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로 기호 같은 것도 다 살펴볼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다음 챕터에서 한번 또 우리가 뭘 배울지 한번 봐봅시다. 자, 파이썬 기본 지식. PPT 300장이 넘어요. 이 페이지가. 자, 일단은 막 엄청 깊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일단 친구들 지금 파이썬을 1학기 때 배웠다 했던가요? 하여튼 배웠다고 하기 때문에
너무 깊게 하진 않고 혹시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파이썬에 대해 좀 배우고 싶다 또는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현재 한 명 학생이 저랑 지금 저걸 하고 있는데 할 예정인데 사람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뭐 우리 학과 쪽에 이야기를 해서 뭐 추가로 또 뭐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파이썬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본 강의 들으시고 뭐 카톡을 주시든 아니면 나중에 뭐 저 대면 수업 때 이야기를 하시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파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파이썬을 보는 이유는 라즈베리 파이를 조금 더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건데, 뭐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파이썬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자바라든지 스크래치 뭐 이런 부분 다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저학년이 아니잖아요. 대학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식인이기 때문에 어, 그 명확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도 파이썬을 조금 다뤄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사 쪽에서도 워낙 또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장에서 전반적으로 배울 것은요. 이제 파이썬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 헬로 월드, 즉 프로그램 작성해 보기, 그리고 프로그램 기본 지식 익히기, 그 뒤에 이제 뭐 자료형이라든지 뭐 상황에 따른 처리, 뭐 에러 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파일 읽고 쓰기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함수, 모듈, 마지막으로 GUI 프로그래밍까지 해서 어, 이쪽이 좀 많이 좀 걸리긴 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본 장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썬이란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컴파일하지 않고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어,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를 원래는 이제 기계 언어로 변화를 시켜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뭔가 연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파이썬도 그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컴파일까지는 하지 않고 인터프리터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바로 뭔가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조금 더 뭔가 실행 시간도 좀 빠르고 그런데 그건 또 있어요. 이게 파이썬이 나중에 이제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복잡한 그 부분, 뭐 함수라든지 클래스라든지 이런 좀 복잡한 연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C 언어가 더 빠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왜 그러는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아마 뭐 하드웨어적인 어떤 리소스 붐이라든지 뭔가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스 코드가 일단은 매우 짧고 간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언어와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파이썬이 막강하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막 그렇게 막 엄청난 연산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파이썬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장점 부분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썬은 이제 기본적으로 특정 파일명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py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장자라 그러죠. 뭐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txt로 저장이 되고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xlsx라고 저장이 되죠. PPT도 마찬가지로 pptx라고 저장이 되고 그거 이제 뒤에 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을 바로 확장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파이썬은 확장자가 파이라고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파일명 파이 형태로 저장되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실행할 때 바이트 코드 파일로 저장이 된다. 이거 같은 경우도 조금 설명을 하게 되면 조금 길어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바이트 코드 같은 경우도 바이트 코드 부분을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자, 바이트 코드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트 코드는 일단은 어, 바이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진 표현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바이트 코드는 어, 특정 어떤 하드웨어가 아니고 가상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실행 프로그램을 위한 이진 표현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 기계어보다는 조금 추상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네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 바이트 코드로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하드웨어 쪽에서 어떤 의존성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 뭐 또는 뭐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존성을 좀 줄일 수 있고, 뭐 인터프리팅하는 과정에서도 결과물을 생성할 때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편안하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말이 좀 어렵긴 하네요. 그래서 하는데 추후에 이제 관련돼서 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조금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도 여기 밑에 나오네요. 여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여기 가상 머신 PVM, 파이썬 버추얼 머신에 넘겨서 실행을 한다. 방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드웨어 쪽에 조금 의존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즉 그만큼 좀 가볍게 돌아간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체제나 환경에 따른 각 가상 머신 덕분에 특정 플랫폼, 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도 그렇고 윈도우, 맥 등에서도 작성한 프로그램이 다른 플랫폼에 똑같이 작동을 한다. 이 말인즉슨 확장성이 좋다는 말입니다. 뭐 확장성이 좀 안 좋은 언어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언어는 좀 애매하네요. 자바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확장성이 좀 안 좋은 언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언어들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컴퓨터에서 뭔가 작업을 막 했어요. 근데 맥에 가서 맥에도 똑같이 프로그램 깔아놓고 똑같이 하는데 맥에서 뭔가를 실행하려고 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파이썬은 이런 그 가상머신 덕분에 이제 이런 어떤 플랫폼에 대한 어떤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어디서든 다 잘 돌아간다는 거죠. 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기계는 중간 정도다 뭐 이런 것들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파이썬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가상 머신으로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컴퓨터 동작시킬 수 비교적 빠르게 실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번거롭게 컴파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C나 자바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실행을 할 수 있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풍부한 라이브러리, 풍부한 함수라고 풍부한 클래스, 뭐 함수, 모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즉 가장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클 거예요 아마. 그 누가 뭐 다른 사람들이 전문가 또 뭐 어떤 조금 중급의 전문가, 초급의 전문가들이라도 자신들에 맞게끔 자신들이 뭔가 쓰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했을 경우에 이거를 함수적으로 분리도 하고 클래스적으로 분리도 하고 막 해가지고 본인들이 막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파일 형식의 데이터들을 폴더에 하나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들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고 어차피 줘도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파이썬이 가장 최고의 인기가 있는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말들을 이쪽에 좀 적어 놓는 겁니다. 너무 깊이까지는 이야기 안 드릴게요. 너무 깊이 이야기하면 지루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이제 종류가 나와요. 종류가 나오는데 뭐 내장 자료형, 함수, 상수, 예외 뭐 이런 식이 나오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내장 자료형 같은 경우는 GUI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가 현재 지금 들어 있고 TK 인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TK 인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거 만들어요.
혹시 거북 터틀 써보셨나요? 거북이 모양 나와가지고 막 얘 가지고 막 동그라미도 그리고 네모도 그리고 막 했던 거. 어, 그 라이브러리가 지금 내장 자료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내장 함수로는 시간 데이터 접근 서비스를 위해서 타임 라이브러리가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그리고 상수적인 부분으로는 컨테이너형, 이건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컨테이너형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현재 들어가 있고, GPIO 제어를 위해서 RPI하고 GPIO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고요. 카메라 제어를 위해서 파이 카메라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이런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사장에서 이걸 다 써먹을 거니까 일단은 이런 것만 알아놓으시고요. 나중에 어차피 그때 가서 또 이 라이브러리를 또 불러서 쓸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텍스트 처리 서비스, 바이너리 데이터 처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지금 현재 그 내장 함수로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알아놓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뭐 나는 다른 걸 좀 써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에서 어떤 데이터를 긁고 오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라이브러리가 또 있습니다. 따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가서 필요하다 싶을 때 다운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용법들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설치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파이썬이 조금 이게 바뀌었습니다. 저기 그 사이트가. 그래서 일단은 자 봐볼게요. 자, 현재 파이썬 여기는 지금 예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이썬은 어떻게 사이트가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도 다행히 최근에 이제 컴퓨터를 좀 포맷을 해가지고 파이썬 안 그래도 깔아야 됐는데 수업하려고 안 깔았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이걸로 해서 어떻게 파이썬 설치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파이썬 사이트 python.org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파이썬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 파이썬을 다운로드 받을 건데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운영체제 윈도우, 맥이면 맥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윈도우면 윈도우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니면은 그냥 바로 윈도우다 그럼 여기 있는 파이썬 10.0 있죠. 이걸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쓰는 버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꼭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좀 보고 3. 제가 쓰는 게 3.7이었던가? 아니다. 친구들 좀 보기 쉽게 일단은 3.10으로 설치를 할게요. 10으로 클릭을 하면 오 3.10 버전 나왔다고 좀 뭔가 좋아하는 것 같네요. 아니다. 이건 뭔가 바뀐 것 같은데 한번 봐봅시다. 지금 보니까 이것도 너무 최신 걸 깔면 뭐가 막 좀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뭘 할 때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도 뭔가 좀 많이 좀 개선이 됐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창이 나오면 인스톨 나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의 유저스 폴더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 앱 데이터 로컬 프로그램스 파이썬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패키지 설치하거나 막 이럴 때 조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인스톨 바로 하지 않고 커스터마이즈 인스톨 해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요. 다 체크가 되어 있죠 기본으로. 그 다음에 넥스트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그 폴더 있죠. 로케이션 폴더 있죠. 이거를 바로 C 드라이브 밑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하면 뒤에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딱 해주고 슬래시 하나 있죠. 그리고 나서 C 드라이브에 바로 파이썬 310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인스톨을 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나중에 파이썬 폴더를 찾기도 쉽고 뭔가 세팅할 때도 편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스톨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설치가 되죠.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설치를 하게 되면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파이썬 그 에디터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에디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파이썬 그 에디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에디터를 쓰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도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일단 설치하는 동안 잠깐 이제 뒤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하는 거였고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도큐먼트라고 돼 있죠. 자, 여기가 뭐가 돼 있냐면 지금 잠깐 보시면 우리 사이트 여기로 봐볼까요? 이걸로 보지 말고 자 여기 보면 도큐먼트가 있습니다. 도큐먼트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자 이 예를 들어서 파이썬 3.1.0 3.10.0 도큐멘테이션 해가지고 돼 있는데 자 이 파이썬 3.10.0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자 파이썬 10.0에서는 뭐가 새로워졌냐, 새로워진 점들이 또 개선된 점들이 나오고요. 튜토리얼 해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는 이런 그 자신이 쓰고 있는 버전별로 해서 보시고 좀 그 세부적인 내용들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현재 지금 어, 라이브러리들이 쭉 나옵니다. 텍스트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쓰는 라이브러리들, 뭐 스트링 라이브러리, RE 라이브러리, 디프 라이브러리 뭐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쭉 있어요. 이런 것들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RE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요 모듈에 대해서 이 모듈이 뭘 하는 건지 그리고 각각 이 기호들을 어떻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소스들이 있죠.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 이렇게 쓰면 뭐가 나온다. 막 이런 것들 내용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파이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딱 들어와서 이런 것들 한번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각각의 모듈들, 함수들이죠. 함수들을 쓰는 방법들, 이런 것들, 명령어들 있죠.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있으니까는 친구들 한번 나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여기를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영어가 조금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그냥 re.find all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쓰기 위해 이 함수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구글에다가 re.find all 치면은 한국어로 볼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변환해서 그냥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힘들다고 또 안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충고를 해드리자면 그냥 차라리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이렇게 번역을 조금씩 해보다 보면 영어가 자신도 모르게 많이 늘어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고요. 하니까 너무 꺼려만 하지 마시고 조금 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큐멘트 쪽에 뭐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방금 봤고요.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객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객체를 설명할 때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자, 우리는 이제 똑같은 인간이죠. 뭐 똑같은 신체 구조, 물론 여자와 남자는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얼굴에는 눈, 코, 입 다 있고 귀까지 다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좀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지만은 하나의 인격체로 봤을 때는 사람 다 틀립니다. 그러죠? 생긴 건 똑같은데 다 틀리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객체라고 부릅니다. 고유한 객체라 그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함수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함수 각각의 함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객체라 그래요. 그래서 객체 단위로 묶어놓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함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 내 프로그램에서는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식성이라든가 확장성이 좋아지죠. 그게 객체 지향에서 가장 큰 그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묶여 있지 않고 어디서나 이렇게 다 쓰일 수 있는 그렇게 또 분리를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 객체 지향 언어가 요즘에는 대세로 해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런 만큼 이제 프로그램도 쉽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그 각각의 함수나 이런 것들이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 함수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을 옆에 있는 친구 있죠. 친한 친구들. 이 친구들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몰랐죠. 근데 점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만나면서 어떻게 그 친구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생각해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이해도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프로그램도. 각각의 함수라든가 클래스들이 뭘 하는지 그 역할을 정확히 아신다면은 나중에 조금 한 몇 번 써보다 보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한 명의 친구를 알아가는 것처럼 천천히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지 절대 막 한 번에 외우려고 그러면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외우는 것보다 분석을 소스 코드를 어떻게 보는지 소스 코드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좀 아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너무 외우려고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너무 좀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어서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 꼭 명심하시고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 특징 중에서 이제 들여쓰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게 잠시만 지금 46분 한 3분 좀 넘게 남았는데 지금 조금 보여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설치가 다 됐네요. 자 들여쓰기 블록 구조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함수를 만든다거나 if문을 만든다거나 뭐 포문 반복문이죠. 그러니까 if문은 조건문이라 그러고 포문을 반복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제어문을 쓸 때 이럴 때 이 들여쓰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에서는 친구들 그 C하고 자바 배웠다 있죠. 거기서 보면 어 거기 뭐였죠? 제가 지금 자바를 좀 오래돼서 좀 까먹긴 했는데 자 if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if하고 괄호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숫자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 중괄호를 씁니다. 중괄호. if가 시작되는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부분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 if의 조건이 맞다 참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중괄호에 있는 소스 코드를 실행해라. 만약에 이 부분이 거짓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중괄호에 있는 부분을 실행하지 말고 요 밑에 있는 다음 소스 코드로 넘어가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중괄호를 쓰게 되는데 자이 중괄호 역할을 파이썬에서는 뭐가 하냐면 여기 있는 이 들여쓰기로 합니다. 이 들여쓰기라고 하는 것은 탭키죠. 탭키를 한번 딱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4칸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소스 코드를 쓰게 돼요. 그러는 건데 앞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if문을 해서 여기다가 뭐 조건문을 쓰고 특징이 여기다 콜론을 찍어요. 땡땡이를 딱 찍고 엔터를 딱 치면은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if에서 이 조건문이 참이면은 여기 지금 탭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의 소스 코드를 실행해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if문에 관련된 그 포함된 이 소스가 아닐 경우에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 계속 들여쓰기가 됐던 이 부분을 백스페이스로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이 if 있죠? 이 라인에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소스를 쓰게 되면은 이 if 이 조건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실행되는 부분은 이 블록이 이 블록 처리가 된 들여쓰기가 된 부분이다라고 이 프로그램 그 인터프리터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스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장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 그 학생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은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들여쓰기가 꼭 좀 생활화가 돼야 돼요. 대신에 막 Shift 누르고 막 중괄호 누르고 뭐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좀 편하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된 겁니다. 자, 이것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부분들이 바로 자 이게 해석해 볼까요? 자 if 만약에 자 keyin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있는 값이 자 0과 숫자 0과 같다. 그러면 요
키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가 0 또는 뭐 숫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뭔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참이다. 그럼 만약 키 인이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 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참이죠. 이 같으니까 0과 0과 같으니까. 그래서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소스 코드를 실행하는 겁니다. 자, GPIO output 해가지고 LED GPIO 하이라 돼 있죠. 이 하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보긴 할 텐데 하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신호를 주란 말입니다. 전기 신호를 특정 볼트까지 올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에 불이 들어오든지 뭐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아이템 컨피규어에서 빨간색으로 채워라 라고 하는 거죠. 색깔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안에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가 있다 면 뭐예요? 거짓이죠. 자, 거짓인 부분은 요 else 부분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다른 경우면 자, 이 부분을 실행하라는 거죠. 이 부분을 low라고 한 다음에 로우 레벨로 출력을 하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색깔을 칠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자, 요 부분 딜러쓰기 부분을 꼭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시간이 넘어가네요. 이런 된장. 미안해요. 이거 또 말버릇처럼 이렇게 또 나왔네요. 미안해요. 자, 일단은 뭐 시간을 좀 넘어가긴 했고요. 일단 우리 파이썬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일단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책에서 다루는 파이썬 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파이썬 부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대면 때 우리 보기로 하죠. 고생하셨습니다.